여러분 혹시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신나게 주변에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거 진짜 대박이다 같은 뭐랄까 영혼 없는 칭찬뿐이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오늘은요, 바로 이럴 때 모두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착한 거짓말을 할 때 그 속에서 진짜 진실을 캐내는 법, 바로 맘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생각이라는 게 마치 수천 년 된 유물 같다는 거예요. 진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던진 질문 하나에 그냥 와르르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에 넘칠수록 오히려 그 진실을 깨부수는 망치가 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이 섬세한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붓을 들 건지 아니면 그냥 다 밀어버리는 파괴적인 불도저를 탈 건지 여러분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? 근데 이 진실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불도저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놀랍게도요,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와요.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요. 네, 맞아요. 심지어 우리 엄마조차도 이 불도저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대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? 엄마, 나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때?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어머, 우리 아들, 우리 딸 너무 멋지다. 이런 대답이 돌아오잖아요. 바로 이 다정한 칭찬, 이게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. 왜냐?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. 그냥 우리 엄마의 사랑 표현일 뿐이니까요. 와, 이 비유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? 긍정어류를 모으는 건 술 취한 사람한테 제정신이라고 하는 거랑 같다. 그러니까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건요, 스스로한테 그래, 넌 지금 완벽해 라고 속삭이면서 취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결국 그 끝은 아무도 사지 않을 물건에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전부 쏟아붓는 거죠. 아, 그럼 이 위험한 착각에서 깨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아니요, 다행히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규칙만 따르면 돼요. 바로 그게 맘 테스트의 규칙들입니다. 네, 이게 바로 맘 테스트의 핵심 정의인데요. 근데 왜 하필 엄마 테스트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웬만해선 쓴소리 안 하시는 우리 엄마조차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질문이라면 그건 뭐 다른 어떤 고객한테 물어봐도 통한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맘 테스트인 겁니다. 규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.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내 아이디어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. 둘째, 만약에 같은 미래에 대한 의견 말고 그때 어떠셨어요? 같은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묻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내가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입 닫고 더 많이 듣는 겁니다.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화의 주인공이 나에서 고객으로 확 바뀌게 돼요. 자,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확 느껴지시죠? 제 요리책 앱 사실 거예요? 이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? 라고 물었을 뿐이에요. 그랬더니 나 여행 갈 거라 숙소 알아봤지. 그냥 구글로 라는 진짜 행동이 튀어나오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힌트를 얻는 겁니다. 아,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요리가 아니라 여행 계획일 수도 있겠구나. 바로 이거요. 이게 맘 테스트의 가장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비밀입니다. 내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지 알고 싶다? 그러면 내 아이디어를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. 진짜 이상하게 들리죠? 근데 왜냐면 내 아이디어를 입 밖에 내는 그 순간 대화의 목적이 진실 찾기에서 저 사람 기분 안 상하게 하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.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져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좀 애매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. 괜찮아요. 이제부터는 이런 나쁜 데이터를 어떻게 해독하고 그 안에서 진짜 진실을 쏙쏙 골라내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나쁜 데이터들은요, 보통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요. 첫째는 영혼 없는 칭찬, 둘째는 나중에 꼭 살게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,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기능 넣어주면 안 돼요? 하고 슬쩍 해결책을 떠넘기는 아이디어나 기능 요청입니다. 이 표현은 진짜 머릿속에 새겨둬야 해요. 칭찬은 바보의 금이다.
이게 왜냐면 칭찬은 진짜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를 막 흥분시키잖아요. 근데 막상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다시 꺼내보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라는 거죠.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말. 나라면 무조건 살 텐데. 아, 이건 정말 수많은 창업가들을 파멸로 이끈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속삭임입니다. 이 말만큼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망칠 수 있는 말도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. 그럼 이런 뜬구름 같은 말들 속에서 어떻게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사실만 딱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방법이 있죠.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. 칭찬을 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. 나중에 살게요 같은 미래의 약속을 들으면 그러시구나. 혹시 최근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 하고 과거로 확 끌고 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기능 추가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데요? 혹시 왜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라고 되물어서 그 속마음을 파고드는 거죠. 자,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. 그냥 좋은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대화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 바로 고객에게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.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진짜 관심은요, 사람들이 하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.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, 뭘 내놓는지로 증명됩니다. 왜냐? 말은 공짜잖아요. 하지만 그들의 시간, 평판, 그리고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서 받아내야 할 대가, 즉 화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다음 미팅 약속을 잡는 것처럼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거고요. 둘째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사나 다른 동료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자신의 평판을 거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선주문이나 계약금처럼 실질적인 돈을 내는 거겠죠. 자, 여러분이 지금 고객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이 표에 한번 넣어보세요. 혹시 왼쪽 칸에 있는 좋아 보이네요. 계속 소식 주세요. 같은 말만 듣고 있나요?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 겁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, 그때 비로소 진짜 관심이라는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는 거예요.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,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친절하게 고개는 끄덕이면서 미소는 짓지만 절대로 지갑은 열지 않는 좀비 리드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간 쓰는 것만큼 큰 낭비가 또 없겠죠? 맘 테스트의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. 문제는 고객의 것, 해결책은 나의 것. 고객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.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. 이 역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모든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당장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 그동안 차마 묻지 못했던, 가장 두려웠던 바로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. 아마 그 두려움의 바로 한 걸음 뒤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진실이 숨어 있을 겁니다.